매는 크고 강한 새입니다. 큰 부리는 고기를 물고 갈갈이 찢을 수 있으며 발에는 먹이를 잡기 위해 날카로운 곱슬 발톱이 있습니다. 또한 시력은 인간의 8배이죠. 지금부터 카메라에 잡힌 매의 날카로운 사냥 장면 탑10을 보시겠습니다. 10위는 비둘기입니다. 매는 비둘기를 순식간에 잡아 도망칠 수 있는 숙련된 사냥꾼입니다. 대부분의 조류 관찰자들은 매가 비둘기를 먹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매가 난간 위에 내려앉아 비둘기를 발견하고 즉시 새를 공격하지만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며 매는 비둘기를 두고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매는 비둘기를 잡았고 잡은 비둘기 위에 앉아있죠. 지금 점심을 먹을지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먹을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매는 사냥을 위해 약 10에서 15분가량을 날아가며 매의 무게가 비둘기보다 약 500g 정도 무겁지만 매의 날카로운 발톱 앞에 비둘기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마침내 이참매는 비둘기를 사냥하였으며 천천히 분해를 시작합니다. 비둘기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것 같군요. 9위는 뱀입니다. 매는 바닥의 설치류, 파충류뿐만 아니라 뱀도 잡아먹습니다. 참매가 방금 커다란 뱀을 한 마리 사냥했습니다. 뱀이 반격을 시도하지만 매의 발톱 앞에서는 허사로 보이는군요. 매는 땅에 있는 뱀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뱀도 능숙하게 사냥합니다. 뱀이 허공에서 몸을 풀려 애쓰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매의 뱀 사냥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의 뱀 사냥 이야기는 고대 수메르인이 처음 언급했었죠. 마침내 매가 물가에서 뱀을 낚아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수 위를 몇 바퀴 돌고는 놀랍게도 바베큐를 즐기는 가족에게 뱀을 떨구고 맙니다. 바베큐를 즐기던 가족은 기겁을 하며 자리를 급하게 떠납니다. 8위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소리를 듣고 포식자로부터 달아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매가 다람쥐를 잡았지만 동네 주민 때문에 다잡은 다람쥐를 그냥 두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붉은 꼬리매가 다람쥐를 잡고 날아가려다 자동차의 방해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날아와서는 다람쥐를 잡아가고 있죠. 마침내 붉은 꼬리매가 다람쥐의 둥지를 급습하여 2마리의 새끼 중 1마리를 움켜쥐고 날아갑니다. 7위는 이구아나입니다. 매가 이구아나를 잡는 모습은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이 비디오에서는 매가 이구아나의 발톱을 고정시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구아나를 둥지로 데려와 먹이로 활용합니다. 이 녀석은 마치 이구아나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매는 이구아나를 두고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아마도 더 좋은 먹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유기는 토끼입니다. 매는 토끼와 같은 큰 먹이를 더 선호하죠. 토끼는 붉은 어깨매와 빨간 꼬리매 모두에게 아주 좋은 먹이입니다. 매가 토끼를 잡기 위해 날아오지만 토끼는 가능한 빨리 도망치고 결국 매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마침내 매가 토끼를 잡았고 이 먹이를 끝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군요. 소노란 사막에서 매의 사냥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매 무리는 선인장 사이를 드나드는 솜꼬리 토끼를 추적하여 먹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매는 우선 토끼를 구멍에서 나오게 하고 토끼가 구멍에서 나오면 매 무리는 잔인한 살육을 감행하죠. 대부분의 매는 혼자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해리스 매는 그룹으로 사냥하는 것을 선호하며 매우 치명적이죠. 마침내 매가 토끼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토끼의 주인은 따로 있죠. 사람은 매를 훌륭한 사냥 도구로 이용한답니다. 오이는 고양이와 개입니다. 매는 고양이 사냥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녀석을 잡으면 되니까요. 이 비디오에서 매는 발톱을 이용해 고양이를 울타리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매는 너무 크고 강력해 보이는군요. 한 남자가 작업장에 앉아 있었는데 창밖에 고양이 위에 매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는 고양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고 고양이의 힘이 빠진 이후에는 고양이와 함께 날아갔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가족의 정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본 15세 소녀는 방석을 이용해 새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는 강아지의 목에 커다란 구멍을 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녀 덕분에 강아지는 목숨은 구할 수 있었죠. 마침내 이 불쌍한 새끼 고양이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매의 커다란 발 아래에서 고양이가 살아남을 확률은 없어 보이는군요. 상위는 까마귀입니다. 매와 올빼미는 까마귀의 주요 포식자이죠. 낮에는 매가 사냥하여 까마귀를 죽이고 밤에는 올빼미가 둥지에서 사냥합니다. 간혹 까마귀가 매를 공격하지만 매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리가 우리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 비디오에서 매는 까마귀의 심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까마귀가 날개를 이용해 빠져나오려 하지만 매의 발톱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군요. 또 다른 비디오에서 매는 까마귀를 바닥에 고정시켜 놓았군요. 까마귀는 스스로 풀 수 없어 보입니다. 만일 매가 지금 배가 고프다면 까마귀의 고통은 줄어들 수 있어 보입니다. 매와 까마귀의 이런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마침내 매는 까마귀를 먹기로 결심했고 만찬을 즐기기 전에 까마귀의 깃털을 모조리 뽑고 있습니다. (3위는) 그라운드 호그입니다. 그라운드 호그는 행동은 느리지만 위험을 감지하면 굴로 도망치죠. 하지만 매는 눈부신 속도로 그라운드 호그의 사냥에 성공하죠. 우리는 실제로 이 붉은 꼬리매를 발견했고 카메라맨이 접근했을 때 매가 그라운드 호그를 깔고 앉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 붉은 꼬리매는 그라운드 호그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고 그것을 바라보는 호기심 많은 보행자의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쥐입니다. 맹금류는 설치류를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하며 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의 입장에서 쥐를 사냥하는 것은 사실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쥐는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에 가깝죠. 하지만 이런 큰 쥐일 경우 얘기는 달라집니다. 쥐는 매우 전투적이며 사납게 반항을 하죠.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이 매는 큰 쥐를 잡아서는 부리로 쥐고 있네요. 마지막 1위는 닭입니다. 이 참매는 하루 종일 사냥을 하는 육식 조류입니다. 이 비디오는 닭주인이 닭장의 뚜껑을 닫는 것을 깜박한 사이 매가 닭장을 공격하는 화면입니다. 하지만 이 매는 닭장의 뚜껑이 열려 있는데도 닭장 측면을 통해 닭을 잡으려고 시도하네요. 이는 거의 의미 없어 보이는군요. 이 비디오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가 돌진해 와서 풀 속에서 닭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매는 수탉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수탉은 매가 날아오는 것조차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는 애완용으로 키우기 어려운 새입니다. 매는 공중, 땅, 그리고 물에서도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매우 영리하고 난폭한 새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번째 비디오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산소 다큐였습니다.